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관심의 인물은 인물인 게 어젯밤에 여기서 발견되었다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디죠 저기가? 강남의 쉑쉑 버거 쉑쉑버거네요. 있는 근처랍니다. 예. 아니 왜 앞에 가서 찍지 왜 또 뒷모습을 찍었대요? 앞에서 찍으면 민망하니까 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예.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슬슬 몸을 풀고 있나? 왜냐면은 그 비대위원장 나오기 전에도 법무장관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될 때도 보면은 주로 그때 뭐였죠? 예술의 전당. 네네. 예술의 전당의 그 주말에 아주 편한 복장으로 예술의 네. 전당에서 음악회 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찍혀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제 그런 신호탄인가? 아니,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안 보여. 저 강남 거리가 자기 집 동네인데다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예. 볼일로 나갈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려고 이렇게 뿌린 건가 막. 딱 태도 보니까 누구 이제 만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네. 누구 만나러 가든지 그런 것 같아요. 편한 근데 복장으로. 어쨌든 참 화제 인물입니다 진짜. 예, 네. 복장은 어저께 이제 저녁 때 예. 도곡동에 쉑쉑 버거가 있는데 그 앞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나갔다. 네. 라는 눈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 뒤에서 찍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눈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이렇게 해갖고 운동화는 선거 때 총선 때 신었던 네. 운동화를 신었더라 하면서 이제 올린 겁니다. 깨알같이.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또 발표가 됐어요. 예, 조원 CNI인가요? 네, 거기서 나왔죠. 참 네. 빼놓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전체 국민들 디지털 타임즈 보도인데요.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전 국민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선호 적합도를 일단 물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39.3%로 선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2%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조국이 8.1%, 이준석 5.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별 집중도 조사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조원 CNI 여론조사의 또 그 좀 특이한 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입니다. 81%가 이재명을 차기로 지지한다는데 네. 한동훈도 국민의힘에서 못지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 적합도로 지지한 비율이 58%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58.1%. 그리고 2위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 누구누구 물어봤나를 보면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그 순수죠. 예.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나는 다음번 대선 후보로 이게 괜찮겠어. 네. 이 중에 또 이재명이 3.4%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여론조사 그다음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준석 2.2%, 안철수 1.7, 조국 1.6, 김동연 0.8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나경원 의원은 또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지난 조사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 있었대요.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국민조사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3.7% 정도로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거기에 나경원 의원이 빠졌답니다. 나경원 의원을 뺀 거예요? 아니면은 일정 정도 수치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그래요? 들어왔다는 사람이 네. 김동연 지사가 3.3%로 신규 진입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네. 뉴스하고 네. 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객관식 설문이었네요. 객관식 네. 설문이니까 네. 나경원 오늘 아예 안 넣은 것 같아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안 넣은 거죠? 예. 네. 객관식 설문이었네요. 네, 네. 자,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한 2달 전, 네. 그때 한 달 전, 이때만 해도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이 거의 동률이거나 그쵸, 엄청났죠. 한동훈 대표가 앞선 적도 있었어요. 아주 한번 앞섰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내려간 편이에요. 네네. 네, 내려갔지만 이거를 많이 내려갔다고 봐야 되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 이걸 네.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네. 이제 한동훈 이 지지율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가 계속 한동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네. 이렇게 이제 당의 지지가 높은 사람 네. 그리고
당 지지 이외에 여론 일반 예. 국민 상대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대체할 사람이 너무 이제 이위와 차이가 많이 많이 나니까. 나죠. 예. 그래서 전당대회 때 계속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 생각 안 하지만 네.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잖아요. 그 말은 심평 씨가 심평 변호사가 그 네. 얘기했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네. 본인도 부인했었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은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제 옹립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여론을 좀 떠본다거나 아니면은 혼자 이제 좀 시나리오를 그려본다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한동훈을 좀 당권 주자로 키우고 대선 주자로 가자. 자,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실체가 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꼭 6, 7월에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뭐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할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예. 전날 늦추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6월에 늦추자 하면은 고작 해봤자 뭐 7월, 8월, 8월 9월, 이거밖에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되면 정규 기열되면서 맞습니다. 국정감사로 가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2달, 석 달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 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오려고 6, 7월에 나와버리면은 이제 4월 총선 패배의 그 효과, 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6, 7월일 때 자기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 뭐 총선 패배 책임져라 할 거니까 조금 뭐 9월로 늦추면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늦추려고 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몇 달 사이 이제 관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렇죠. 총선 패배 책임이 무뎌진다라고까지는 잘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왜 늦춰하느냐 이거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통하고 오찬을 지금 못했잖아요. 만찬이든 오찬이든 예,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약에 노린다. 그 이제 윤통과 화해하는 모습을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시간 버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한 몇 개월 뒤로 늦춘다는 게 총선 패배의 어떤 인식을 좀 희석시킨다. 이건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윤통과의 관계 개선 이거를 노린다 하면은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실은 그 대통령이 네. 홍준표 시장하고도 독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무엇보다 그때 4시간 이재명 독대했다 했죠. 대표하고 예, 예. 또 이재명 만났죠. 대표하고 예. 투샷을 찍었잖아요. 예. 둘이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랬다면 사실 국민들 이 보수 패배로 시름에 젖어 있는 보수 국민들을 위한다면 저는 사실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투샷을 보여주는 게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누가 잘못했느냐, 뭐 누가 잘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두 분은 정말로 이 보수 지지층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네. 바뀔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총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 인식을 전환 안 했어요. 하지만 총선 결과 나오니까 민심을 받아들이고 시프트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의 압도적 차이로.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걸 인정하지 현실적인 이 지지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과 결국 만나지 않을까. 시간에 좀 걸리겠지만은 결국 그 한동훈의 영향력과 지지세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유력한 후보 이런 점 인정해서 만나야 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게 된다. 네. 그 만날 때 그러면 어떤 주제를 얘기를 나눌 것이냐.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일단 만나는 그림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특히 보수들한테는 엄청난 설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찬에서 보자, 오찬하자, 그 비대위원들과 함께 네, 네.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이 거절한 모양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바로 모양을 갖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6, 7월까지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다. 뭐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6, 7월하고 9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럼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네, 6, 7월 전에라도 뭐 지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날 수 있죠. 예. 지난번 옛날 서천 가서 하듯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 뭐랄까 좀 마음이 네.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저 대구시장이랑 만나서 만찬 직후에
홍준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계속 아니요. 나오는데. 혹시 그런데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걸로는요. 예, 그렇죠. 대통령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국민들 마음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제 주위에 예. 총선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밥맛이 없다, 입맛이 입맛이 떨어졌다 뚝 하시는 떨어졌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네.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또 특히 보수당의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 국민들이 성원하고 지지하고 표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네, 정치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맨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들 맨날 자주 하지만 정말 네. 내 출발이 어디였냐 이거를 살펴본다면 두 분이 양쪽이 뭐 너 불렀는데 안 왔지? 흥? 나 뭐 단체로 부르고 지금 그 뭐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삐지지 네. 마시고. 좀.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전대루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맞아요. 유리하고 저 사람한테 네네, 유리해서 그렇죠. 엄청 싸우잖아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당원 100%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원 100%. 당원 100%고요. 네. 이 룰이 언제 생겼냐면요. 네. 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원래 7대 3이었던 거를요. 네. 100대 빵으로 이제 10대 빵으로 100대 빵으로 바꾼 거죠. 당원 7, 예. 여론조사 3이었던 걸. 예, 그죠. 네. 그를 100대 빵으로 10대 빵. 10대 빵으로 바꾼 예. 거죠. 그때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정진석 네, 비서실장.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시고요. 네. 그때 누구를 겨냥해서 이 룰을 만들었냐면 네. 그때 그 유승민 의원, 네. 네. 유승민 의원을 겨냥을 했었었죠. 아. 네. 그래서 그 룰이 바뀌었었고 지금 그 룰 그대로 지금 하느냐? 그 룰 하게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 불리하다. 그리고 나올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이 안철수도 본인이 뭐라 했냐면요. 네. 만약 이 룰대로라면 나는 나가기 어렵다. 만약에 네. 5대5 정도 된다면은 나는 생각이 있다라고 안철수 밝혔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도 사실 불리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유승민 네. 의원도 본인도 그 얘기 밝혔어요. 네. 지금 현재 룰로는 나가기 어렵다. 네. 그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룰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전당대회가 저 예정대로 가느냐, 네. 좀 늦춰지느냐, 요거와도 좀 관련이 돼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룰은 그러면 누가 바꾸게 됩니까? 황우여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이제 현재 주도해야 되나요? 비대위원회 주도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을 많은 분들이 예측하건대 지금 보수가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음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론을 반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비중과 여론조사를 적절히 섞어야 됩니다. 4대 6, 6대 4, 7대 3, 3대 7 이렇게 독창적인 주장을 할 뿐은 아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황우여 의원님 그동안 의정 스타일이나 네. 평소 친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본인 소신 있다고 치고 나가지는 않을 거라 이제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럼 누구냐? 그 용상의 뜻이겠죠. 그쵸. 용상에 사인을 주든지 아니면 딱 명시적으로 뭐 얘기해든지 하면은 네. 아마 황우여 의원님이 룰을 바꾸든지 그대로 네. 가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룰이 안 바뀐다면 네네. 예를 들어서 룰이 안 바뀐다면 이제 만약 이런 많은 분들 저희 이제 이 설문에도 나오거나 그리고 조원 시안의 일반 그 지지도 이런 거를 믿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해요. 한데 만약 이 룰 그대로라면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네. 평소에 사이가 많죠. 좋았을 텐데 예, 예, 예. 이분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은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거를 경쟁자가 묻겠죠. 예, 경쟁자가 공격하면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프레임을 갖고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5대5 룰이다. 일반 국민들 반영이 안 되고 5대5 룰로 해서 당원들 또 당원 조직은 현재 지도부들이 갖고 그쵸. 있고 네, 네. 한동훈은 당연히 조직은 약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없죠. 그런 상황에서 떨어진다면 기스만 나고 뭐 붙으면 상관없는데 기스만 나고 그 본인의 어떤 그 신뢰도나 본인의 명성에 이 기스가 난다면은 과연 성급하게 나가는 결정을 내려도 될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다 이제 예. 한동훈에게는 당원이 없다, 조직이 예. 없다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 자체가 네. 그 지역에서의 이를테면은 친윤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친한 세력들로 돌아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수가 한동훈 위원장의 세력에 포섭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 내에 뭐 내가 부르면 한동훈이 부르면 오는 국회의원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당 조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 때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용산과 갈등이 생긴 게 그거였다. 예, 그리고 예. 그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거죠. 거기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예. 네. 지금 사실 국민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비례정당인데 네. 국민의 미래 이렇게 합당을 빨리 할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어요. 오, 왜냐하면은 예. 조국 네. 혁신당이 네. 제3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 미래가 있으면 그건 제4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미래가 역할을 원내대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그렇죠. 아주 다용도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미래 두 명만 두명 두고 특검이 이제 교섭단체 교수단체 되어가지고 각 이제 상임위별 간사도 한 명씩 둘 수 있고요. 네. 위원장도 하나 만들 수 있고. 네, 네. 그랬었는데 왜 그럼 합쳤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비례 위성 정당 의원들이 네. 당선인들이 한동훈 사람이라는 거죠. 용산 입장에서 보면. 용산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아까 이어서 말한 것처럼 예, 예. 빨리 합쳐가지고 섞어버려가지고 네, 섞어버려서 용산의 어떤 그 좀 영향력이 좀 바운더리에 가두려는 한동훈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빨리 빼서 이 바구니로 옮기려는 네.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예. 아주 재밌네요. 근데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예, 예. 합당을 해버렸으니까 네네. 그 만약에 합당을 안 한 상태였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국민의힘 소속들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아, 오히려 합당시킨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런- 비례가 지역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례가 지금 갖고 조직을 갖고 네. 있지 그렇죠. 않으니까. 조직도 같이 갖고 있지도 않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에서 이제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당원 100%면 절대적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당원들은 전부 다 당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도 다 그렇죠. 움직여요. 당의 위원장들이 있죠. 254개가 54개가 254개. 내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원 100%라면 여론조사에서는요. 네. 당원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그런 표가 나와요. 네. 근데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 당원들은요. 당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당 지도부의 일괄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높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이런 리스키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전당대회 만약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회복 불능이죠. 회복 불능 네, 상태로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기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음 기회는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재보궐 있죠. 재보궐선거에 지금 한동훈이 지금 공중전 아마 방송이라든가 SNS 네. 활동하겠죠. 거기서 잘 관리를 하면요 충분히 재보궐선거에서 맞습니다. 영향을 방해할 수 있고 네. 그때 되면은 조금 영화대의 어떤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친윤들 조금 지도에서 빠질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죠. 네, 2년 그러면 뒤에. 예. 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런 큰 선거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이 전당대회를 좀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 의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논란을 만들어낸 게 신평 변호사잖아요. 신평 변호사가 마치 훈수 두듯이 그냥 쓱 얘기해가지고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앞당겨달라고 한 적 없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아니 그러면 나올 건지 말 건지 밝혀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걸 자꾸 불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불러내면은 조기에 어떻게 이렇게 낭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면요. 개인적으로는 그 한동훈 위원장 이번 안 나오시면 어떻겠네 생각 좀 해요. 지금 뭐가 있냐면 조국 네. 혁신당은요.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1호 법안 냈고 법안 다 네. 준비돼 있다. 한동훈 유입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전당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요. 안 나왔는데 주인공도 없고 대상이 없는데 그 특검을 발의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에서 야, 네가 그 법안 발의해서 조국 자꾸만 지금 한동훈 책임만 띄워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그걸 이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되면 조국은
대법원 판결 나와서 감옥에 가겠죠. 그 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예. 기다려도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선택지들 하나하나가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전부 다 그럴 때 다 정말 네, 거부하기 네, 힘든 정말 일입니다. 그럴 듯한 선거가 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공감이 가는 거는 한동훈의 어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나오든 간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투샷도 반드시 어느 반드시 시점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어떤 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회복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사실 가늠을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바뀌면은 회복이 됐구나. 네. 그렇죠. 안 바뀌면 안 네.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지금 국민의 여론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보수 정당이 국민들에게 더 맞는 정책을 낼 수 있다라는 여론이 조성되는 느낌이 많이 들면 그거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래도 네. 공로를 인정을 하고 보수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다는 사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가 될 것이다. 가만히 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네. 이전에 공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역구도 있었고 관리했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예로 들죠. 나경원 의원은 작년에 대통령하고 굉장히 척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역 기반을 워낙 튼튼하게 했었기 때문에 지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열심히 뛰어서 다시 이번에 정말 어려운 선거를 이겨내니까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과 화해했다 안 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죠.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도 없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선수도 없고 이런 분은 저는 쉬면은 정말로 그냥 발효된다. 쉬어진다. 막걸리가 된다. 합니다. 네. 막걸리가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친구다. 그래서 저한테 내가 어떠면 네. 좋을 것 같니? 라고 그 친구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당을 위한 길과 너를 위한 길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쉬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근데 그것도 어쨌든- 발레가 또 있어요. 네, 네. 그 오세훈 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오세훈 시장은 그때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보니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그때 그렇죠. 선거법 개정안 만들면서 오세훈법이라는 그렇죠. 것도 브랜드를 패스트 만들면서 트랙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그리고 2년 뒤에 서울시장 선거에 시장 나와서 나왔죠. 됐어요. 그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정치인한테는 아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될 수 있다 네. 할 수 있지만 나와서 본인이 또 어떻게 네. 활동하느냐. 그때 오세훈 시장 나와서 그때 방송 활동 계속했었어요. 자기 목소리 내면서 꼭 정당에서 어떤 그 자리를 맡거나 원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역량이 있으면은 네. 풀어갈 수가 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 선거가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송영길 돈봉투 사건 네. 그 연루자들만 10명이 넘고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또 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유독 그런 데들일수록 보면은 저기 인천 지역 비롯해서 네네. 민주당 험지들이 그러니까 국힘으로 따지면 험지들이에요. 네네네. 그런 데서 그런 데 험지 중에 하나를 한동훈 위원장이 보궐선거 나가서 네네. 실력으로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쵸. 그 자체도 또 다른 스토리가 되면서 원내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당대표 이상의 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근데 테니까 보궐을 여러 가지 지금 선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끊어서 내년 죄송한데 4월. 재보궐에 나간다고 하는 건 공천을 받는다는 그렇죠. 전제잖아요. 국힘에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냉랭한 분위기라면 공천 자체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공천 안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지지를 갖고 있는데 58% 공천 안 주면은 진짜 네.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더 레인딩을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이를테면은 특검이 발의가 된다 네. 해갖고 이제 이 집안이 탈탈 털린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천안 문제가 사실 가장 약한 고리인데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는 뭐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하면은 한동훈한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거의 뇌피셜 수준의 정말 순진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야당이 어떤 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시점을 보면
탄핵 이후에 탄핵 요건에 들어갔던 것들과 특검 시절에 나왔던 각종 유언비어들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대중들은 결국은 그 유언비어나 그 가짜뉴스나 혹은 그 과장된 혹은 왜곡된 뉴스에 휩쓸려가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품처럼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 나온 게 뭐 빨리 끝내도 지금 그러면은 한동훈 말고 네.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어떤 분들 있죠. 있습니까? 지금 네네네. 뭐 김태호 지사도 있고, 김태호 지사 아니죠. 이제 김태호 당선자, 네. 김태호 의원도 있고, 네. 양산을에 나가서 이제 김두관을 꺾고 이번에 당선된 분도 있고, 나경원 네. 전 원내대표도 있고,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의외로 지금 뭐 수도권에서 참패했다고 하지만 네. 수도권에 얼굴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저는 전 이게 의원도 있고. 약간 저기 네. 나 원내대표랑 이게 네. 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좀 네. 해요. 이철규 지금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불출마하겠다라고 입장을 얘기했나요? 그런 기류가 나와요. 보도가 나와요. 예, 예. 불출마할 어제부터 것 좀 같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론이 지금은 친윤이 원내대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아마 불출마를 굳힌 것 같다라고. 추경호 의원 나와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추경호 의원 얘기 나오기도 예. 하는데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은 김태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태호 의원이 낙동강 벨트에서 최전방에서 그쵸. 지켰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은 저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나오면 어떻겠느냐. 김태호 의원이. 그런 생각 하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한강벨트를 지킨 나경원 의원 예. 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선을 하신 네. 윤선흥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서 하신 분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하시고 네. 그 원내대표는 낙동강 벨트를 지킨 오. 김태호 의원이 하신다 그러면은 네. 이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친윤으로 채운다는 비난도 피해갈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당과 용산이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아니, 과연 그 정도가 익숙해서 될까요? 그 멀어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그 지금 정도까지는. 지금 여기 비윤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완전 반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경호 의원 얘기가 원내대표로 얘기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래도 TK니까 네네. 완전 찐유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 하면서 어쨌든 현 대통령의 원만하게 이제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추경호 의원 볼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네. 무색무취한 거예요. 지금 당으로서, 황호 의원이 온 당으로서. 거에 대해서 네. 우리 그때 여론 봤잖아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무색무취하게 네. 감동도 없고 뭐 의도도 모르겠고 그쵸. 뭐야. 근데 지금 그런 분 또 추경호 의원이 오셨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재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김태호 의원 추천해 봅니다. 예.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준우 여연 전 기획위원의 개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개인 네.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도권 당대표와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의 원내대표 네, 네. 이렇게 해갖고 명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 생각의 핵심은 앵커는 보수 유권자들한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에 저 당은 이제 당 안에서 새로 개혁도 하고 새로운 아젠다도 개발하고 뭔가를 좀 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라는 느낌을 던져주는 이 후보들로 채워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맞습니다.